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년과 함께 톡톡.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과 청년 전문 상담사와 함께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나누고 이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비 창업을 준비하는 권나무 청년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 심리 분야 김향미 전문 상담사를 만나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서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권남우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담사님도요? 예, 저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에서 심리 분야 상담을 하고 있는 김양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 코너 네 번째 시간으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지역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탈진 증후군 혹은 소진 증후군으로 알려진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우울감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삼덕성당 청년들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뭐 회장이란 이 타이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하루쯤은 좀 쉬고 싶고 한 주는 좀 안 나오고 싶고 이런 것들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괜히 핑계를 찾게 됩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본인을 좀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뭐 좋아하거나 혹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면 되는 거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뭐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한다든지. 처음에 번아웃을 겪었을 때는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못돼서 이렇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완벽주의 성향인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니 몸은 피곤한데 그 마음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타인에게 힘든 것을 말할 수 있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번아웃 해소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업물에 대한 미련이 이제 집까지 퇴근했을 때 집까지 이제 따라왔을 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휴식을 막 취해도 이제 머리 한 구석에서는 그 작업물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가지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피곤했던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일과 제 휴식을 완벽하게 좀 분리를 못 시켜서 더 피곤한 경우가 좀 많았는데. 네, 인터뷰 내용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네,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네. 저나 제 주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또 많은 이유들로 각자 힘들어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상담사님은요? 예, 저도 항상 번아웃에 노출되어 있어서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그런 증후군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코로나 블루 시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겪는 탈진 증후군인 번아웃 증후군이 뭔지 먼저 개념과 증상을 좀 짚어주시죠.
번아웃 증후군이란 이제 네.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력해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네. 번아웃 증후군은 이제 의학적 질병은 아니지만 아.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제11차 국제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서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정의한 번아웃 증후군을 이제 직업 관련 증상 하나로 이제 분류를 했었고요. 네. 번아웃 상태를 이제 측정하려고 1981년 UC 버클리대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티나 메슬라크는 이제 메슬라크 번아웃 인벤토리라는 목록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번아웃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탈진, 총체적인 에너지의 부족, 그리고 직업에 대한 냉소 또는 부정적인 감정, 직장에서의 능률 또는 성공 감소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이 번아웃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부정적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탈진, 에너지 부족, 직업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번아웃 증후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권나무 청년도 혹시 탈진 증후군인 번아웃 증후군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작년부터 한 2번에서 3번 정도 네.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생각나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막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시점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를 했었어요. 조금 많이 새로운 것들을 해보자 라고 해서 큰 분류로 나누면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뭐 일단 학교 수업으로 한 24학점 정도 수업을 너무 많이 조금 들으셨습니다. 강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멘토링도 했고요. 네. 그리고 창업 준비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음. 팀원 모으고 아이디어 디벨롭 하는 작업과 함께 또 직업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창직 프로젝트라는 것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익사업도 한번 진행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말만 들어도 지금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힘을 한번 내보자, 일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해서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당시엔 정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집은 정말 잠만 자고 나오는 장소였고 네. 집에 있는 시간은 진짜 잠 말고는 따로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게 제가 하고 싶던 일이고 난 일이 너무 좋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네. 한때를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하고 있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던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숨 돌릴 시간이 있어서 생각을 조금 해볼까라고 하는데 이제 저한테 너는 힘들고 지금 조금 지쳐 있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터졌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인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달팽이를 한 마리 키웠었어요. 어. 달팽이도 이제 우연히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키우게 네, 됐는데 네. 그땐 매일 상추도 주고 흙도 갈아주면서 되게 잘 키웠었어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일에 치여서 제 밥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으니까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고 달팽이 따로 못 보고 그런 생활이 이제 막바지가 돼갔을 때 네네. 우연히 달팽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봤는데 달팽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밥을 주기도 좋고 물도 조금씩 주긴 했지만 옛날만큼의 정성은 아니었던 것과 네. 그리고 달팽이의 눈이 뭔가 되게 슬퍼 보였어요. 네. 이게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네네.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달팽이를 밖에 풀어주고 집에 와서 혼자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 달팽이 밥도 못 챙겨주면서 내 잠도 못 자가면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또 이틀 정도 아무 일도 안 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상담사님은 뭐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게 느껴지셨나요? 네. 우선 달팽이의 슬픈 눈망울이 저도 확 떠올랐어요, 이미지가.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이렇게 애리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권나무 청년의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되고 네. 이 달팽이가 아마 지쳐있는 모습 때문에 이게 자기의 지쳐있는 모습 같은 것들도 보게 되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달팽이로 이제 번아웃을 보는 게 아니라 테스트로서 번아웃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10개의 문항 중에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번아웃 네.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들으면서 세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기에는 몸이 너무 지쳤다는 생각이 든다. 2번째, 퇴근할 때 녹초가 된다. 3번째,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해진다. 4번째, 일에 부담과 긴장감을 느낀다. 5번째, 일이 주어지면 무기력하고 실증이 느껴진다. 6번째,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조차 없다. 7번째, 주어진 업무를 할 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8번째, 성취감을 못 느낀다. 9번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 요소, 폭식, 음주, 흡연만 찾는다. 10번째, 최근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잘 느껴진다. 이러한 증상이 이제 지속되면 불안, 무기력, 우울, 건망증, 뭐 불면증,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아직까지는 해당되는 사항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아, 같네요. 2가지?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번아웃에서. 네. 저는 조금 피곤하긴 한데 아직 여기에 막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런 번아웃이 지속이 되면 몸과 마음이 정말 심각해질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호기심 열정으로 여러 일들을 이제 시작했다가 네. 생각보다 일의 양이 많아지고 모든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탈진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일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면서 제가 유지하던 일상의 시간들도 이렇게 빌려 쓰게 되고 네. 결국엔 이제 탈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건나무 청년은 김양미 전문 상담사의 말씀 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점 없으세요? 저도 이제 아까 앞선 얘기에 조금 연장선이긴 네네. 한데 앞에 이제 번아웃 증후군 경험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겪기 전에 제가 아마 일에 대한 강박관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항상 음. 열심히 해야 하고 취미나 휴식보다는 네.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생산적이고 음. 좋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나 일과 삶의 조화 또 균형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을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열정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면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또 사람이라면 이 번아웃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 영화 이제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혹시 소울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봤어요. 아, 네. 그 영화에서 이제 사후세계 중에 일부 구역에 지극한 몰입이라는 공간이 하나가 등장해요. 근데 네. 그 구역에서는 이제 천국을 오가는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칫 이제 몰입이 집착으로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잃고 헤매는 괴물로 변해버리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캐릭터로. 네. 네. 몰입이 집착, 즉 강박으로 이어지는 이제 심리적 현상을 영화에서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좋은 결과에 대한 바람이 커지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이게 자신의 삶보다 이제 훨씬 커지게 되고 네. 일에만 매달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삶에서 삶이 뒷전이 된다면 왜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일을 당장 그만두고 예전의 삶을 찾는다? 그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대신 일을 처음 시작했던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음. 일시적으로 일과 좋은 거리를 두면서 네. 동시에 일이 아닌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실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과의 일시적 거리두기. 네. 일과의 네. 일시죠. 좋네요. 이게 필요하군요. 네.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 처음 일할 때 가졌던 열정이나 의욕도 사라지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논쟁이나 갈등에 자주 휩싸이거나 성취감도 떨어진다면 정말 문제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청년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퀴즈 정답을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CPBC빵 방송톡이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31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선정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라디오를 지금 잘 들으셨다면 아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는 현상이다. 포부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전력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증후군은 1번 번다운 증후군, 2번 번아웃 증후군, 3번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으로 포부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전력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증후군은 1. 번다운 증후군, 2. 번아웃 증후군, 3.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네, CPBC 방송 톡이나 샵 0931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 활동과 쉼, 워라밸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나무 청년이 느낀 거 혹시 뭐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저도 오늘 이제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평소 하고 있던 생각들이 조금 정리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라디오를 준비하기 전에도 느꼈지만 네, 지금까지도 되게 좋은 방송에 잘 참여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에 최적화된 그런 그런 건가요? 네, 너무 네. 좋은데요. 적응을 엄청 빨리 잘하신다고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느꼈습니다. 네.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과연 이게 감히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네. 아마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서 네. 제가 말하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는 점들을 한번 말해보자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과는 조금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이나 생각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독서 그리고 네. 운동, 칵테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칵테일? 네, 그래서 저 바텐더 자격증도 딱 썼거든요. 만들기? 네, 맞아요. 마시기가 아니라. 둘 다 네. 좋아하긴 하는데 만들기도 좋아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집에서 이런 취미들을 함께 해보고 싶어서 칵테일을 직접 만들고 조금씩 마시면서 책을 읽어봤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 행위 자체가 사실상 제가 하는 일들이랑 완전 동떨어진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힐링을 되게 많이 받았고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이 좋아하거나 조금 새로운 것, 네. 일과 멀리 떨어지는 활동들을 하니까 편안해지고 의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사님은요? 권나무 청년과 좀 비슷한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이제 우선 일상에 쉬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쓸데없는 일 하기라고 부르고 싶은데 쓸데없는 일하기. 네, 일과는 관계없지만 했어야 했던 뭐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 정리하기, 집안일 하기, 소설책 읽기 뭐 이런 네, 것도 네. 있고 뭐 그 외에도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기, 천천히 밥 먹어보기, 하늘 보거나 구름 사진 찍기. 네. 하루에 10분 정도 하는 산책도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유로움을 상상하는 명상 같은 것도 좋고 네. 만약 이런 활동에도 만약 힘들다면은 전문가를 만나 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쓸데없는 일하기 아니면 뭐 소소한 일하기, 사소한 일하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탁하고 싶거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저부터 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권나무가 있고 2021년에 권나무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2020년에 권나무와 비교해서 현재가 일을 더 적게 한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그때보다 더 편하고 균형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그 이유로는 네. 일을 할 때 시간 분배를 효율적으로 잘 하고 네. 그렇게 만들어낸 시간에 다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구나 네네. 라는 자신 그리고 생각과 함께 나중에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균형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며 기준선을 맞춰 나가는 작업은 시간을 따로 내어서 다들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자 그렇죠.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네. 김향리 상담사님은요? 네, 저도 이 질문이 굉장히 좋아서 듣고 좋아서 한참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좀 난 거는 일은 이제 한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삶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삶이 일에 속할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지만 삶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또 사실이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우선이 되고 네. 그 후에 일을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두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일인지 어떤 네. 삶인지
하는지 깊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누군가는 어떤 일뿐인 삶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했고 행복하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삶의 모습이 불일치할 때 네. 불행하다고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일치감을 가지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치감. 네. 청년과 함께 톡톡.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권나무 청년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 심리 분야 김향미 전문 상담사와 함께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진솔한 나눔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그동안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쉽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또 초대할 네. 기회가 아유, 있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이 코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 듣기와 대구 CPBC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는데요. 많이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격주로 방송하는 청년 코너 청년과 함께 톡톡 다음 시간부터는 청년 창업에 대해 나누는데요. 역시 많은 애청을 부탁드립니다.